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SJU 학생의 수업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굉장히 긴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그 메시지에 포함된 내용들을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고요. 거짓말을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어땠는지 오늘에 제가 일어나서 다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 왜냐면은 어차피 제가 어떠한 말도 꾸밈 없이 항상 쓰고 그렇게 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모든 말들, 제가 쓴 모든 글들에 대해서 오늘의 제가 생각을 해도 어제의 제가 생각을 해도 1년 후에 제가 생각을 해도 그 생각에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가진 본질이 그래요. 근시안적인 이득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요. 근데 이 근시안적인 이득이 안 좋은 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상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수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은 아이와 최대한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 달 전쯤부터 느꼈지만 아이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본인이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영어 회화 능력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발현이 되는구나라는 중대한 제게는 케이스가 되는 그런 아이예요, 지금 현재. 왜냐면은 정말로 제가 설계한 모든 것들을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숙제도 안 하고 했던 숙제 또 보내고 뭐 너무 많아요, 케이스가. 그래서 SJU 학생을 꼼수를 쓰는 거 SJU 학생이 꼼수를 쓰는 걸 막기 위해서 개발된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 없던 그런 학생이에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되는구나.'라는 중요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영어로 계속 진행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분명히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아이가 영어로 회화를 하는 게 가속화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최근에 수업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 계획과 요약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숙제는 저한테 안 오니까 제가 숙제를 봐주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때문에 숙제를 어디까지 봐줘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 수에는 고스란히 SJU 학생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감사한다고 말씀드리면 참 이것도 미안한 일이고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제가 안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왜냐면은 저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해야 되는데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학생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만약 한다면.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에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아이가 근시안적인 이득만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득을 위한 과정을 회피해요. 보상 지원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로 정의가 될 수 있는 행동인데 마시멜로우 지금 안 먹으면은 10분 뒤에 와서 10 분이 아니라 한 3분 뒤에 와서 3 개를 줄게, 하나를 안 먹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학생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선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볼 때. 봐 왔던 어떤 아이들보다도 심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아이가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수업의 효용성이 없었냐 그러면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을 어제 제가 채팅에다가는 써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학생을 제 곁에 잡아 두려는 목적을 절대 갖지 않아요. 윈윈이 아니면 하지 않아요. 근데 어제 그런 말들을 다 하고 지금에 와서 이 말을 추가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역지사지했을 때 어머님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면은 그렇게 돈 써가고 시간 써가면서 아이를 제게 맡겨주셨는데 아이가 기대했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어를 전혀 못하던 상태에서 많이 늘었어요. 아이는 정말로 영어를 아예 못하던 상태였어요. B와 D도 헷갈리는 거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상황에. 5학년 상황이 아니라 6학년이라고 봐야죠. 그 정도 상황에서 B와 D도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만났고 파닉스 당연히 안 됐었고요. 아이는 제가 볼 때 난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난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을 못 읽는다가 아니라 글씨가 아이는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머님이 글을 읽을 때의 상황과 아이가 글을 읽을 때의 상황을 어머님께서 글을 읽고 책을 읽을 때 "이렇다."라는 얘기를 주관적으로 해 주면은 아이가 가진 주관적인 상황과는 아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아이는 비와 디 구분을 아직도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고 글자를 읽을 때 작업 기억이 저조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글자를 읽을 때 그 글자 하나하나가 자체적으로 갖는 소리랑 연동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단어의 조합인 아 글자들의 조합인 단어를 보고 그게 어떤 소리가 날지를 유추해내야 되는데 그 글자를 볼 때 그 글자가 바로 해독돼서 머리에 정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곡을 가져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애초에 언어를 배우는 게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5학년 후반, 6학년까지 영어가 전혀 못하던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런 아이가 갈 수 있는 기관은 사실 굉장히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가 작업 기억력이 낮은 상태에서 그동안 가졌어야 될 제약, 그러니까 제반사항, 즉 이제 알파벳에 대한 파닉스라든지 알파벳을 읽는 거라든지 글자를 보고 이것이 무슨 알파벳이다라고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의 상위 단계인 문장을 보고 해석을 한다거나 내지는 대화에서 이것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싸그리다 안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약을 지어왔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문제는 아이가 그거를 스케줄대로만 먹었다면은 해낼 수 있었을 부분인데 아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시안적인 이득만 보고 숙제를 하려고 시간을 쓰는 것보다 숙제를 하는 척하거나 틀린 문제를 맞았다고 거짓말하거나 숙제를 안 했는데 했던 것처럼 예전 숙제의 영상만 보내거나 내지는 뭐 너무 많았어요. 이런 방법들은. 그렇게 해서 아이가 지어준 약을 안 먹으니까 약이 밀리고 밀린 약을 한꺼번에 먹으니까 먹기 싫게 되고 먹기 싫으니까 그동안 제조했던 조제했던 약들을 싹 다 폐기 처분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학생이 새로 시작한 것에서 전에 배웠던 것들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내가 만들어 주느라고 그 노력과 그 시간을 썼는데 이걸 결국 맞춤형으로 다 제작한 건데 또다시 제작해야 되는데 아이는 그걸 기억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었고 그 대안대로 했다면, 즉 학원이나 내지는 글쎄요, 그냥 학교 공교육에 맡겼다면 내지는 다른 과외 선생님을 찾았다면 둘 중 하나였을 거예요. 아마 한두 달 하다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끌고 가는데 안 됐거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애초에 뇌에 대한 이해가 없고 기억력에 대한 암기력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뇌로 본인이 잘 배운 그 과정을 남들에게 적용하면 남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총기 전문가가 와서 학생에게 총에 대한 정보를 가르쳤다면은 학생은 잘 배웠을 거예요. 왜?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근시안적인 이득만 보는데 본인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미친 듯이 파고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지만 영어에 관심을 가졌고 영어에 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영어를 잘 배워낼 수 있는 언어에 대한 감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그 경험을 토대로 총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근시안적인 이득만 생각하는 학생을 가르친다면 당연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약을 조제하는 심정으로 학생에게 맞춤화된 모든 것들을 다 카드화시켜서 학생에게 줬어요. 하지만 학생이 먹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라고 말하면은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 회화적인 능력치가 약간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업 요약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드렸던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보고 드리고 있어요.
'아 또 잘하네. 굉장히 잘하네. 이게 된다고? 갑자기? 왜?' 그러다가 또 다음 수업에서는 '와 또 갑자기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SJU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몇 명 있어요.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지만 기복이 굉장히 심한 학생들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ADHD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보는 케이스예요 제가. ADD도 마찬가지. 수업에 들어와서 1-2 분만 같이 수업을 해 보면은 알아요. 이 학생이 오늘 집중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지금 이 뇌를 컨트롤하는 중인지 아니면은 집중을 할 수 없는 학생이 뇌를 컨트롤하는 중인지. 전자가 나왔을 때는 수업에서 제가 주는 것들을 잘 받아들여요. 집중력 유지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예를 들어 어 월요일 날 저녁에 수업을 했던 학생의 집중력 유지 시간은 44분 정도였어요. 그래서 44분 이후의 시점부터 학생이 티는 안 내요. 수업 태도는 여전히 좋아요, 이 학생은. 근데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때부터는. 그 모든 대답들이 다 틀어져요. SJU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어떤 트리거가 작동했는진 몰라도 영어를 아무렇지 않게 잘 쓰는 학생이 들어와서 칭찬을 받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가르쳤던 거를 싸그리 까먹는 학생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가다 학생이 뭘 먹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저는 매운 음식이나 유탕면류나 이런 것들을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학생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학생은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뭐 수면이나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있는데 컨디션 유지가 중요한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컨디션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봤자 제가 못 가르치면서 다른 데서 핑계를 찾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영상에 담아서 요약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유난히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영상을 다 보셔야 되는 어머니 입장을 생각을 했고 한 달에 비싼 돈을 주고 지금 AI 툴을 하나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예 이런 것들을 마인드맵으로 싹 다 펼쳐서 한 방에 시각화된 정보로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길어져도 지금 현재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이 아니라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저랑 수업을 했던 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당장 제 수업이 끝난다고 해도 그동안 제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학생이 다 그대로 간직하고 망각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쓰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왔고 그게 암키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모든 것들이 학생의 암키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제 수업을 안 듣게 된다고 해도 그 암기에 있는 것만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제게 배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생이 배워야 할 것들은 학생이 가진 목표까지 가는 디딤돌이에요. 그 디딤돌을 저는 다 놔줬어요, 그동안에. 어려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의 실력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면은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파닉스 들어가고 그다음 그걸로 인해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의 변화 형태를 만들고 그 변화 형태 중에 3단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각각의 어떻게 이게 분화돼서 만들어진지를 또 만들고 그 단어들을 이용한 문장들을 또 만들고 그 문장들의 모든 소리를 녹음하고 그리고 그 문장들을 받아쓰기로 썼을 때 진짜 그 문장에 사용 권한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모든 게 다 안키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중간에 한번 리셋을 했던 게 있어요. 그게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그만한다고 해도 암기를 그만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다 해보면은 실력이 갖춰질 것이고 그 후에 제게 다시 돌아와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업료는 인상될 거예요. 왜냐? 책정된 수업료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처음에 저를 만나서 수업이 시작된 시점에 수업료는 계속해서 고정이 되어서 그렇게 수업료가 진행이 됐던 거고 학생이 수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때 기준의 수업료로 다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저는 수업료를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수업료와 다음 연도에 저를 다시 찾아왔을 때 내년에 그다음 연도에 찾아왔을 때 또 달라질 거고 이런 식으로 연도마다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한 적어도 1 년에 한 2번 정도는 인상폭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모두 드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